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무늬뜨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요 녀석을 가지고 탑다운으로 크로치 탑을 한번 떠나가 볼게요. 뭐 요즘에 많이 부르는 호칭으로는 비스트의 뜨기라고도 부르는데 그 녀석을 많이 탐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은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의상보다 조금 더 굵은 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뜬 옷은 핑크는 제가 지금 풀러버리고 있어요. 실이 모질라서. 자, 이렇게 좀 더 가는 실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요 실 말고, 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실을 이걸로 골라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은 굿실의 그 PN 린넨이고요. 그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가 라지고 하나가 스몰이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라지 버전이고요. 색깔은 화면에 보이는 건 완전 블루인데 블루 컬러가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 더스티 블루라고 해야 되나? 좀 탁하고 약간 그린빛도 도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실은 폴리랑 린넨이었나? 혼방사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네요. 나일론이나 폴리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늬가 제가 세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떠서 보여드려서 여기가 예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형태를 제대로 잡으면 더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무늬는 이걸 이용할 거고요. 실은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요 녀석 사용할 생각이에요. 실 굵기는 약 1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한 굵기는 제가 한번 재볼까요? 혹시라도 또 비슷한 실을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 굵기는 네 1mm 1mm 정도죠. 그래서 요 실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봤어요. 근데 실이 이렇게 지나가서 글씨가 막 지워졌네요.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깨 끈이 있고 늘림 포인트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계속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퍼져나가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늘림 포인트를 이렇게 진동 옆구리 부분에다가 줘서 더 퍼짐을 강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주지는 않고요. 뜨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늘림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저는 옆에는 생략하고 가운데 늘림만을 이용해서 떠나갈 생각이고요. 요거는 제가 사랑하는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의상을 거의 한 98% 정도는 다 탑다운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탑다운이라는 건 윗부분부터 아래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코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이런 뜨기법을 탑다운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뜨는 경우에는 다운탑이라고도 부르시는데 다운탑이라는 호칭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이게 다 영문 패턴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버텀업이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방식이 우리 흔히 책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제 니팅이던 혹은 이런 크로셰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아래쪽에서 떠나가는 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위에서 떠내려갈 생각입니다. 요 방식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피팅을 하면서 직접 옷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실이 세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변형이 많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기성복 의류 매장에 가서 산 옷도 세탁을 거치면 변형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니팅은 그러니까 니팅이건 크로셰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는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탑다운을 뜰 거고요. 그래서 좀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끈을 먼저 뜰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그래서 끈을 요 부분 여긴 뒤고요. 여기는 앞부분,
여기는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끈을 뜬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앞판 뒷판을 떠서 따로따로 떠서 이렇게 한 장을 펼쳐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떠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요 어깨끈 뜨는 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어깨끈은 이제 길이를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미리 떠서 이렇게 끈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무늬는 이런 식으로 요 무늬에서 조금 따와서 준비를 했고요. 끈 길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서 시작이 되고요. 양쪽으로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왜 이렇게 뜨느냐? 이렇게 뜨면 양쪽 끈 길이를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뜨고 있고요. 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잘 맞는 나시 티셔츠 같은 걸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옷이 내 몸하고 똑같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몸에다가 이제 사이즈를 직접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끈도 이렇게 떠도 나중에 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길이를 준비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좀 짧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 깊게 비스트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늘어져요. 힘을 받아서. 그래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길게는 안 했어. 너무 길게 하니까 또 그것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끈 길이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가슴팍 늘어진 옷을 원해라면 길게 떠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늘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목을 적정선까지 올라와서 가려주는 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어요. 저는 이미 떠서 몇 벌을 입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요 끈 길이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어났을 때 이게 힘을 받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 가장자리의 뜨개에 따라서 늘어나는 한계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로 늘렸을 때 길이가 요 중앙선에서부터 대략 15cm쯤이 된답니다.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끈 길이는 이렇게 본인의 취향대로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키가 167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체가 그렇게 막 되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에 살이 없는 편이고요. 옷은 보통 5 사이즈 정도를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몸의 기준으로 해서 의상을 써나갈 텐데요. 저보다 사이즈가 크신 분은 실을 더 굵게 쓰시거나 혹은 이런 끈 길이라던가 이런 무늬 개수를 늘리셔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무늬가 섹션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무늬 하나는 12코를 사용을 하지만 문제는 이 중심선에서 늘려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대칭이 돼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12코만을 늘려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이즈를 업할 때는 그래서 무늬 하나를 늘리면 12코가 아니라 24코가 늘어요. 즉 굉장히 그레이딩, 사이즈를 늘림이 용이하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을 조금 굵게 쓰시거나 아니면 얇게 쓰시면서 무늬를 확장을 하시는 편이 그레이딩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답니다. 자, 요 끈을 뜨는 법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실을 지금 이거는 무늬뜨기 연습을 하느라고 따로 또 준비를 했었고요. 끈을 각각의 실로 뜨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꼬랑지가 이렇게 옆으로 달린 다른 실이에요.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또 새 실을 꺼내 와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은 가운데 센터풀 뽑기가 조금 애매해요. 보시면 이렇게 암흑의 그림자 같은 깊은 구덩이가 있죠. 이 안에서 실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따단, 요 실을 가지고 센터풀로 뜨시는 게 훨씬 편해요. 하지만 초보분들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면 그냥 겉에서 뿌르셔서 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앙에서 떠서 이렇게 양쪽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을 자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만의 꼼수로 어느 정도 길이를 여분을 생각해서 남겨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해드리자면 90cm씩 5번 정도를 빼놓고 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감하게 실을 끊으세요. 그래서 실을 이번에는 그렇게 저만의 꼼수 스타일 말고 초보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넉넉하게 한 1m 정도를 빼주세요. 1m 정도 빼서 여유분을 이렇게 남겨놓고요. 이건 나중에 연결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이 달린 긴 부분을 위로 잡고 손가락에 껴서 이렇게 껴서 코바늘을 잡아주시고요. 코바늘은 4호 사용합니다. 2.5mm예요. 요거는 이제 자기 실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상 약간 큰 바늘이에요. 그래서 편물이 약간 이렇게 느슨느슨한 느낌이 난답니다. 그리고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코를 잡아주세요. 코 잡는 방법은 오른편에 아이 링크로 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에 아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사슬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총 잡아주세요. 초보분들 이렇게 바로 나가면 조금 힘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코를 우선 풀을게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6코가 잡혀 있죠. 보이세요? 6코. 6코에서 요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핀을 마커예요. 코단 표시 핀이라고 부르고요. 요런 거 저렴한 거 그냥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걸어주고 여기서 다시 사슬을 3개를 해주세요. 기둥코랍니다. 그리고 요 마커가 꽂혀 있는 부분은 기둥코 자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자리 있죠. 저는 좀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요 옆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보이죠? 여기다가 옆에 자리에다가 슝 하고 껴줍니다. 바늘을. 자, 조금 느슨느슨한 실들은 이렇게 무늬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옆 칸이죠. 끼고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머리가 너무 커졌네요. 머리가 너무 커지면 좋지 않아요.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을 다시 조정을 해서 여기 부분, 바늘에 이렇게 맨 처음에 걸려있는 코 부분을 조금 줄이고 다시 뜰게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러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하나, 둘, 3개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슬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자리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또 그 다음 자리 있죠. 다음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끼고 사슬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리에도 역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가운데 사슬이 생겼고 사슬로 이렇게 홀이 생긴 한길 긴뜨기 6개가 보이죠? 그럼 다음 단으로 넘어가요. 하나, 둘, 3개로 기둥코를 올리고요. 편물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아서 요 홀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2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두 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줬으면 다시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 다시 감아서 요 자리에 넣어서 다시 한길 긴뜨기 2번을 해주세요. 쉽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다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여기 처음 부분 있잖아요.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요 부분 기둥코 부분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감아서 여기가 좀 잘 안 보이죠? 요렇게 넣어보면 요게 기둥코예요. 기둥코 이렇게 넣어서 보면 여기에 머리 따은 모양 쪼로록 3개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죠. 여기다가 맨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폭 찔러서 아이고 이런 미스테이크네요. 찔렀어요. 이렇게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러면 두 번째 단도 완성. 다시 기둥코 사슬 3개를 해주시고 편물 똑같이 또 돌리고 한길 긴뜨기를 가운데 홀에다가 2개를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감아서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감아서 이번엔 기둥코가 잘 보여요. 그렇죠. 하나, 둘, 3개.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한길 긴뜨기.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끈이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저같이 이렇게 실을 좀 느슨느슨하게 뜨시는 분들은 요 한길 긴뜨기 길이가 변하기가 쉬워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요 미리 양쪽의 끈이 이 한길 긴뜨기 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몇 단을 뜨느냐가 중요하기보다도 이게 제가 지금 가운데 중심선에서 11단 그리고 또 11단을 뜬 거예요. 근데 10단을 떴는데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낭패죠. 그래서 11단의 길이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해요. 근데 저도 약간 긴 듯합니다. 양쪽의 밸런스도 같아야 되고요. 나중에 다시 작업하는 녀석도 같아야 되는데 저 지금 훨씬 길어요. 이러면 풀러야 돼요. 다시 해야 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긴장을 좀 해서 그런지 힘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매번 푸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2개를 뜨고 사슬을 하나 해주고 다시 다음 코에 하나, 둘, 그리고 그 마지막 코에 3번째 코까지 해주면 첫 단 완성. 그리고 하나, 둘, 셋 돌리고 홀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2개. 사실 다시 홀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2개. 다시 감아서 기둥코 잘 안 보이죠? 요렇게 기둥코를 살짝 돌리면 기둥코 홀이 잘 보여요. 여기 머리 따은 게 요렇게 돌리면 그래서 살짝 돌려서 요렇게 꽂아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을 진행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엔 15cm 정도 되게 뜨기 위해서 총 11단을 떴어요. 근데 이제 이 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5cm 정도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뜨실 분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길게 끈을 좀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는 이제 어깨에 살이 좀 많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그 끈 길이가 그 정도만 돼도 되는데 만약에 어깨에 살이 조금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끈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떠주시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작업을 해서 입었던 링크를 밑에 남겨드릴 텐데 이전에 작업한 게 너무 딱 맞았어요. 좀.
그래서 상체가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났는데 요런 느낌의 의상은 이제 안에다가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헐렁한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의상을 같게 저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떴던 옷이랑. 그러면 얘가 실이 더 굵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옷이.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뚱뚱하죠, 이렇게. 근데 얘는 날씬하잖아요. 이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씬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뜰 때랑 세탁을 한번 해주고 났을 때랑 또 다르고요. 근데 또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보분들은 그냥 무념무상으로 뜨라는 만큼 그래 11단 뜨라고 했으니까 나 11번 하지 뭐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특히 초보는 이 힘 조절, 텐션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하셔서 떠야 해요. 근데 15cm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15cm는 뭐 조금 틀려도 돼요. 뭐 14cm가 되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한 16cm가 돼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끈이 양쪽이 짝짝이로 하나는 16cm, 하나는 18cm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문제가 좀 되겠죠. 자,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벌써 했네요. 그러면 조금 빨리 할게요. 아니, 계속 빨리 하고 있었나요? 8개. 아이고. 다시 기둥 올리고 돌려서 9개. 실이 처음 쓰는 거라서 잘 안 딸려 나와요. 센터 풀이어도. 9개, 이제 10개 다시 돌리고 만약에 어린이용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실을 좀 많이 가늘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거 이제 애기 옷들 해주시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은 이렇게 2개 입히면 좀 더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조카 안 해줬어요. 저만 입고 있어요. 막 그렇게 뜨개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런 니트류는 좀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라는 변명이 있지요. 저에겐. 자, 몇 개를 했죠? 5개, 10개, 11개. 벌써 11개 다 했네요. 대충 비슷하네요. 이렇게 반쪽을 떴어요.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뜨느냐. 이제 얘를 풀러버릴게요. 마커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기 코가 좀 늘어났네요. 네. 자, 여기 아까 제가 1m 정도 실 남겨놨었잖아요. 이렇게 요 실을 이용해서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 달린 쪽이 오른쪽으로 오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볼록볼록볼록이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다 뜰 거예요. 여기 실 달린 자리에 홀이 보이죠? 여기다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줍니다. 짜잔. 그리고 나서 다시 감아서 여기 다음 자리에 바늘을 껴서요. 여기 조금 잘 안 껴지죠?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자리에 바늘을 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바늘을 감아서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또 넣어서 으쌰 한길 긴뜨기. 다음 자리에 또 한길 긴뜨기. 그리고 마지막 기둥코 자리죠. 여기는 기둥코 자리에 구멍이 뻥 나 있죠. 마커 때문에 여기도 실을 넣어서 근데 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한 겹만 거시지 마시고 이렇게 두 겹을 걸어서 폭 구멍을 바늘을 끼고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코 세우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요 홀에다가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감아서 한길 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1단을 뜨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양쪽 끈을, 한쪽 끈이죠. 양쪽 끈이 아니라 한쪽 끈을 다 뜨는 셈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떠나가면, 자, 이게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참, 요쪽으로 맞춰서 2장의 끈을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이렇게 어깨끈 2장 다 안 떴지만 2장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이 2장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참.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 실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다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뜬 실을 잘라요. 그냥 지금 제가 한 요만큼 뽑아놨잖아요. 여기서 그냥 가위로 톡 잘라요. 그리고 나서 요 실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있는 방법도 역시 오른쪽에 아이의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실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물론 코바늘은 따로 잡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쓰는 이끼법 묶어서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매듭 별로 티도 안 납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어깨끈 2장 똑같은 길이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각각 앞판과 뒷판을 뜨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늘림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깨끈 2장 준비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